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상대방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소송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겠죠. 이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 신청을 왜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한 후에 변제를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 소송을 대체 왜 했지 싶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동산 가처분의 목적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가처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비슷한 단어인 가압류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이외의 청구를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소송 중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의자를 채무자 명의로 유지를 시킨 다음에 승소를 하게 된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처분 목적물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처분의 목적물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입증한다면 가처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니면은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했다는 증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의 이전 설정을 받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만 설명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신청인과 그 대리인,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주고 목적물의 가액에는 금액을 기입해주면 되겠습니다. 피부정 권리의 요지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 라고 기입을 하면 되겠죠. 가처분을 할 목적물의 표시에서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라고 기입을 하시고 별지 목록, 즉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목적물의 가액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가액은 시가 표준액에 의한 제곱미터당 기준 가격에 위치지수와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가율을 곱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해서 최종 건물의 가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굳이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에서 기타 사건 비용 계산, 건물 속가 산정 코너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더 쉽고 편하게 그 가액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아래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나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입을 하시고,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급보증위탁 계약증서에 의해서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달라는 취지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사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안별 작성 사례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작성하는 거 어렵다 싶을 때에는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다 작성을 했다면은 1만 원에 인지를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되시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시면 더 좋겠죠.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면허세액이 만약 6,000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 수입 증지를 구매하셔가지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나가지고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내부 이상, 별지 목록에 대한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 및 근거자료 일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일부, 그 밖에 소명 방법 권리증서 사본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제출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은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 접수 후 2에서 4일 후 해당 법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수정하거나 우편으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법원에 갈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은 가처분 결정 후에 14일 경과하면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특한 요약 페이지를 인쇄해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